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바로 외국인들에게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저 익숙할 뿐인데요. 밤 12시 서울 한복판. 한 가게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 명도 없죠. 무인 라면 가게입니다. 외국인 여행객이 들어갑니다. 라면을 골라 키오스크에서 계산하고 직접 끓여 먹죠.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CCTV만 달려 있는데요. 먹고 나서도 아무도 확인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냥 나가면 된다니 믿을 수가 없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자신의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직원 없는 가게? 5분이면 약탈당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무인 가게가 무려 10만 개가 넘습니다.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세탁소, 심지어 24시간 영업까지 하죠. 왜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놀라는 걸까요? 사실 외국에서도 무인 가게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2020년 미국 시카고였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 직후 시위가 일어났죠. 그날 밤 한 가게 주인이 CCTV를 통해 자신의 가게를 지켜봤습니다. 약탈이 시작됐고 수십 명이 가게에 몰려들어 물건을 쓸어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았고요. 다음날 가게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싹 쓸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비단 그날만이 아니었는데요. 무려 140여 개 무인 가게가 약탈당했죠. 일부는 전소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인 가게는 꿈도 꾸지 못하죠. 직원 없으면 도둑맞기 십상입니다. 심지어 직원이 있어도 플래시몹이라는 집단 약탈이 일어납니다. 수십 명이 떼지어 몰려와 순식간에 물건을 쓸어가니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무인 가게가 10만 개가 넘는데도 멀쩡히 영업하고 있죠. 물론 절도 사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소액 절도죠. 2,000원짜리 과자 정도입니다. 미국처럼 가게를 통째로 약탈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치안입니다. 한국의 치안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범죄율이 매우 낮으며 밤 12시에 혼자 걸어도 안전한 나라입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새벽 2시에 혼자 거리를 활보하죠. 아무도 없는 밤거리를 여성 혼자 걷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CCTV입니다. 한국은 CCTV가 촘촘하게 깔려 있습니다. 절도를 해도 금방 잡히죠. 실제로 무인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들이 CCTV에 찍혀 경찰에 신고되는 일이 많으니까요.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인 가게를 존중하죠. 직원이 없다고 해서 훔치려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물론 일부 10대들이 절도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대부분 호기심이나 장난 수준이고 가게를 박살내거나 통째로 약탈하지는 않아요. 네 번째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신용카드 사회라 현금을 거의 쓰지 않죠. 무인 가게도 대부분 카드 결제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기록이 남고 도둑질을 해도 추적이 쉽죠. 다섯 번째는 신뢰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렇기에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죠. 심지어 고가의 핸드폰도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웁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신기해하는 부분이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절대 안 되는 행동이거든요. 5분이면 사라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런 문화가 무인 가게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사실 한국의 무인 가게 문화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죠. 1970년대, 1980년대 시골 마을을 떠올려 보세요. 골목마다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죠. 새벽 5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수십 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그런데 가끔 주인이 자리를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가거나 일이 있을 때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가게 문을 열어놓고 갔습니다. 손님들은 알아서 물건을 가져가고 돈을 두고 갔죠. 외상장부도 있었습니다. 손님이 돈이 없으면 외상으로 주고 나중에 받았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했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뭘 가져갔는지 다 알았죠. 도둑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날 일이니까요.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익명사회이기에 서로를 모르죠. 하지만 신뢰 문화는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을 믿는 문화 말이죠. 그래서 무인 가게가 가능한 겁니다. 한 구멍가게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게는 마을의 가게나 마찬가지야. 내 맘대로 열고 닫으면 안 돼. 가게가 개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라는 인식이죠. 이게 한국 문화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바탕은 한국에서 지내보지 못한 외국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죠. 실제로 외국인들은 우리라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자신들은 쓰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고 문화이기도 한 거죠. 이사 왔을 때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는 문화, 국가 존망이 걸린 IMF 때 스스로의 금을 국가에 반납해 나라를 살리는 행동, 올림픽 때 지구 반대편으로 나라가 우리나라를 응원한 것, 이런 행동들은 교과서나 도덕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은 문화와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만이 공감하는 기억입니다. 위기 앞에서는 남의 일처럼 외면하지 않고
잘 될 때는 우리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 나라. 그래서 한국은 늘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해도 다 전해지지 않는 거죠. 외국인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에 와서 무인 가게를 보고 경악하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죠. 자신의 나라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한 미국인 유튜버가 무인 라면 가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죠. 미국에 이런 가게 생기면 5분 만에 약탈당할 거야.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해. 이처럼 외국 네티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일상입니다. 동네마다 무인 가게가 있습니다. 무인 편의점은 3,000개가 넘죠.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무인 카페, 무인 세탁소까지 합치면 10만 개가 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곳도 많고 밤 12시에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죠. 새벽 3시에도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한국은 미래 도시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나라는 아직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요. 한 커뮤니티 유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무인 가게가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보여준다. 맞는 말입니다. 무인 가게는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라 사회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거죠. 한국의 무인 가게 문화는 전 세계가 따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죠. 한국의 무인 가게 시스템을 배우려는 나라들은 많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말죠. 시스템만 가져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신뢰 문화가 필요합니다. 치안도 좋아야 하고 CCTV 시스템도 당연히 갖춰야 하고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높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갖춰져야 무인 가게가 가능한 겁니다. 한국은 이 모든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가게 천국이 된 거죠. 밤 12시에도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고 새벽 3시에도 아이스크림을 살 수 있는 나라. 카페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가도 되는 나라.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이런 걸 경험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와 너무 다르니까요. 그리고 깨닫죠.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신뢰가 높은 사회인지를요. 무인 가게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한국에 다녀간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봤던 나라 중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을 수 있다고. 미국에서는 5분이면 약탈당하고 유럽에서는 상상조차 못하는 무인 가게. 하지만 한국에서는 10만 개가 넘습니다. 24시간 영업하며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높은 치안, CCTV 시스템, 신용카드 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믿는 문화입니다. 옛날 시골 구멍가게처럼 서로를 신뢰하는 문화 말이죠.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져 무인 가게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와서 이걸 보고 경악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한국은 미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무궁화 삼천리였습니다.